2022-23 필수이론 14-1에 해설하겠습니다. 동물의 조직은 세포 더하기 세포의 기질 ECM. 구성되어 있죠? 이라고 했습니다. 동물 조직은 상피 조직, 결합 조직, 신경 조직, 근육 조직, 이렇게 네 가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냥 외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시험 낸다고 했죠? 그림 보고 맞추는 건데요. 이 그림 보고 해당하는 조직을 이 박스에 있는 원문자로 대답을 해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림에 이 왼쪽 그림은 내강이라고 표시한 부분은 소화관의 내강, 음식물이 지나가는 곳이다. 음식물. 자, 제가 소화관에 있는 애들은 딱 봐도 지금 여기 기저막을 찾았을 때 한 층의 세포가 있죠. 한 층의 세포. 단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모양이 길쭉하죠. 기둥처럼 생겼죠. 원주가 이제 컬럼, 영어로 컬럼나, CULM, 컬럼나, 단층 원주 상피라고 말을 합니다. 얘는 상피 조직이죠. 결합 조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에는 부엉이 눈처럼 생긴 연골이 있죠. 그러니까 얘는 연골이고, 연골은 결합 조직에 속하죠. 연골이 관찰되는 곳은 귀라든지 코끝이라든지 관절 부분에서 관찰되죠. 맞습니다. 다음 세 번째 그림에는 적혈구가 있잖아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곳이 있는 조직은 혈액 조직이죠. 혈구 성분 빼고 그 사이에 있는 이 액체 성분들을 우리가 혈장이라고 하죠. 위에 박스에서 연골에서 그 주변에는 콜라겐이랑 콘드로이친, 황산염이 있는 연골의 세포의 기질이죠. 자, 혈액은 결합 조직이다. 세포를 제한 영역 혈장. 혈액에서 혈액 뺀 나머지를 혈장이라고 하죠. 세 번째, 이 그림은 MD 기출 문제인데요. 여기서 여기서 하나의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 여기가 기저막입니다. 기저막 위에 세포가 여러 층 있으니까 여기 아니죠. 다층이고, 세포들이 평평하게 생긴 애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다층의 편평상피다. 피부의 표피에서 관찰되는 모습이고, 피부의 이 표피 아래쪽은 이제 진피인데, 진피는 제가 성긴결합 조직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성긴결합 조직은 결합 조직이죠. 니은만 제가 대답하라고 했죠. 니은은 성긴결합 조직은 결합 조직이 맞습니다. 피부는 표피, 진피 모두 관찰됩니다. 맞습니다. 자, 호흡관. 이 그림에서 그림이 지나가는 그림의 위쪽은 호흡계에 공기가 지나가는 쪽이다. 공기가 지나가는 거니까 이게 호흡관을 나타내는 거겠죠. 호흡관. 여기서도 기저막을 먼저 살펴보면 여기 진한 라인, 이 C가 기저막이 되겠습니다. 여기 한 층인데 이게 꼬불꼬불할 때는 이게 세로로 잘라보면 여러 층으로 보인다고 했죠. 그래서 위 다층에, 그다음에 세포 끝에 보니까 섬모들이 이렇게 있죠. 물론 이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나중에 배우는 이제 미세육모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안 배웠고, 제가 상피 조직에는 섬모상, 원주상피까지만 알려드렸잖아요. 그리고 호흡계에서는 원래 섬모상, 원주상피만 관찰됩니다. 이 섬모로 우리가 호흡할 때 지나가는 먼지들이 여기 붙었을 때 이 먼지들을 이렇게 쓸어내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섬모가 먼지를 쓸어내. 우리가 호흡하게 되면 먼지들이 호흡계로 잘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호흡계 위쪽에 이제 점액이 존재하게 되는데, 여기 점액, 가래 같은 거 뱉어보면 알잖아요. 호흡계에 이렇게 점액이 있어서 여기 점액에 먼지들이 붙습니다. 점액이 끈적끈적하지만 이 섬모가 운동하기 때문에, 편모나 섬모는 우리 운동할 수 있죠. 운동해서 이 먼지를 몸 바깥으로 가래 형태로 쓸어내게 돼요. 섬모를 가지고 섬모상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모양은 길쭉하니까 원주상피가 되겠습니다. D가 되고요. 이 조직도 상피 조직이에요. 결합 조직이 아닙니다. 섬모는 미세 소관으로 형성되어 있죠. 틀립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요. 이
소화관에 존재하는 얘네들, 처음에 있던 아이들도 여기 위에가 울럭불럭할 거예요. 배울 거야. 얘는 이제 미세육모라고 하고요.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볼록볼록한데 소화관에 있으면 미세육모고, 호흡관에 있으면 섬모고, 미세육모는 미세섬유에 의해서 구성됩니다. 소화기 때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겁니다. 얘는 미세 소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섬모는. 자, 그 다음에 세포 안쪽에 지방이 들어있는 조직은 이제 지방 조직이 되겠죠. 지방도 결합 조직이 맞습니다. 지방은 특이하게 세포 외 기질에 해당하는 그 지방들을 세포 안쪽에 저장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기저막, 기저막을 기준으로 세포가 여러 층 있죠. 다층이고 세포가 납작한 애들로 되어 있으니까 편평상피로 구성되어 있죠. 다층의 편평상피가 되겠습니다. 자, 이 조직도 마찬가지로 편평상피니까 상피 조직이야. 결합 조직이 아닙니다. 구강상피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것까지는 몰라도 돼. 이거는 이번에 2022년도 MD 기출 나온 그림이 되겠습니다. 끝. 자, 그다음 해부학 하기로 했죠. 여러분들한테 다 쓰라고는 안 했는데 시상 단면으로 잘라서 옆에서 관찰했을 때, 여러분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여기가 이제 대뇌, 대뇌에 주름이 있습니다. 대뇌의 주름을 나타낸 거고, 여기가 이제 오른쪽 뇌랑 왼쪽 뇌를 연결하는 이제 뇌량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직 몰라도 돼. 다 나중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신경계 때 한 번 더 합니다. 노란색으로 칠한 요 부분이 이제 시상의 위쪽이라서 시상상부라고 부르고, 시상상부 중에 이 부분이 손과셈이죠. 여러분 다 할 필요 없죠. 여기다 A라고만 쓰면 됩니다. 나머지 빈칸은 답을 안 쓰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밤톨처럼 생긴 이 부분을 시상이라고 했었고, 그쪽의 아랫부분 이 정도를 우리 시상하부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B라고 쓰시면 되고, 시상하부에 뇌하체가 있는데 뇌하체 중에 이쪽이 코 쪽, 저쪽이 소뇌가 있는 쪽이 뒤통수 쪽이거든요. 코가 있는 쪽이 앞쪽이라서 이 그림에 해당하는 쪽이 뇌하체 전옆, 지금 하는 표시한 부분이 요 뒷부분이 뇌하체 후엽이 됩니다. 그래서 전엽에만 C를 쓰면 되니까 A, B, C 세 개만 쓰면 답을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아직 안 배웠어요. 뇌하체 후엽이고, 더 조그맣게 뽀글뽀글 되어 있는 요 부분이 소뇌 부분이고요. 그 아래, 소뇌 아래 요 정도가 연수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보다 더 아래인 이 마지막 빨간색 부분은 척수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A, B, C만 찾으면 돼요. 자, 4번에 이게 COC였네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표정이 조금 이상하던데. 자, 이게 에피네프린은 COC로 합시다. 자, 우리 지용성과 수용성 구분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알았어? 지용성에 스테로이드가 있고 아민으로는 티록신, 갑상선 호르몬, 이것만 외워라 라고 했습니다. 스테로이드를 제가 5개 외우라고 했잖아요. 에스트로겐, 글루코콜티코이드, 뭐 테스토스테론, 알도스테론, 이런 것들을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딱 찾아보니까 이 기역과 디귿이 스테로이드니까 기역과 디귿이 지용성이고, 니은인 갑상선 호르몬도 지용성이니까 기역, 니은, 디귿이 위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리을, 미은, 비읍은 우리가 들어보지 않은 거잖아. 리을, 미은, 비읍은 다 펩타이드 호르몬이고요. 마지막에 에피네프린은 우리 아민 계열로 외우기로 했었죠. 아민 계열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도 동시에 설명했는데 이 COC랑 니은 다 티로신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아민 계열이죠. 갑상선 호르몬이랑 에피네프린. 그다음에 아까 기역 디귿이 스테로이드라고 했고, 그 나머지 들어보지 않은 것처럼 생긴 아이들이 다 펩타이드 호르몬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뇌하체 후엽 호르몬은 ADH, 항인 호르몬, 바소프레신과 옥시토신이 있죠. 그러면 외우면 되겠습니다. 끝. 자, 6번. 자, 지난번에 갑상선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기작에 대해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1번 나트륨 칼륨 펌프 1차 능동 수송체에 의해서 나트륨이 바깥으로 나가면 2차 능동, 나트륨이 들어올 때 요오드를 2차 능동 수송한다. 2차 능동 수송. 그러니까 바깥에 요오드가 있으면 요오드는 능동 수송으로 우리 몸 전체 중에 갑상선에만 저장이 됩니다. 여기 요오드 농도가 높기 때문에 요오드가 촉진 확산으로 이 콜로이드 안에 요오드가 저장돼요. 그래서 우리가 혈액에다 요오드를 주사해도 갑상샘에만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림 가는 요오드 동위원소를 사람한테 각각 투여한 후 갑상샘에서 요오드 흡수량을 나타냈으니까 이게 거꾸로는 안 가니까,
흡수량이 정상치보다 높은 A 같은 경우 콜로이드의 저장량이 훨씬 더 정상보다 많겠죠. 그래서 갑상샘에서 관찰했을 때 요오드의 양은 A가 더 많을 거다. 기억은 틀릴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수송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기억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한 다음에 2차 능동성체인 기억을 차단하게 되면 콜로이드 내에 요오드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콜로이드 안에서, 우리 지난번에 그림 보니까 콜로이드 내에서 얘네들이 생산되는 거잖아. 근데 요오드가 콜로이드 내에 없다면 MIT, DIT, T3, T4 생산이 안 되겠죠. 그러면 TRH, TSH를 티록신이 억제하는 음성 되먹임을 가지게 되는데, 음성 되먹임을 못하는 거죠. 못하면, 억제하지 못하니까 정상보다 TRH나 TSH 농도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기억을 차단하면 TSH의 분비는 촉진돼요. 반대로 돼 있어서 얘는 틀리다. 이것은 그냥 외우라고 했습니다. 이건 외우는 겁니다. 정상인이라고 한다면 갑상선에서는 T4가 T3보다 많이 분비돼요. 끝. 디귿만 맞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성장 호르몬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했으니까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는 시상하부의 호르몬이 뭐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억제 호르몬일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는 화살표는 다 촉진이에요. 뇌하체 전엽을 자극해서 성장 호르몬을 나오게. 근데 왜 성장 호르몬 또 여기 있냐? 뇌하체 전엽의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걸 외워야 되죠. 뇌하체 전엽에서 성장 호르몬이 나와. 여기가 성장 호르몬이고, 걔를 나오게 하는 시상하부의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 분비 호르몬이죠. GHRH를 여기다 쓰셔야 됩니다. 얘는 비자극 호르몬의 효과도 가질 수 있다고 했죠. 비자극 호르몬. 근데 이렇게 IGF를 나오게 하는 자극 호르몬의 효과를 물어봤으니까 IGF를 분비하는 장소, 기관을 쓰시면 됩니다. 여기는 간이 되겠죠. 외워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끝.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번 문제를 풀고 8, 9, 10번이 다 ADH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혹시 모른다면, 저라면 항상 이렇게 합니다. 제가 새로운 문제를 당했을 때 자꾸 틀린다 그러면 그것을 틀리지 않게 하는 방법을 항상 고안을 해서 다음번 시험엔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항상 정리를 해두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좋은 공부 방법 중에 하나죠. 저라면 이렇게 제가 지금 미리 써놓은 것처럼, 수업 시간에 써놓은 것처럼 써놓을 것 같아. 나라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잘 된 사람들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나라면 이렇게 할 것 같다. 그림 가는 정상인에서 혈장의 삼투압에 따른 혈중 ADH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이 제가 하이라이트, 제가 하늘색으로 해놓은 거는 지난번에 쓴 거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혈장의 삼투압이 높아질수록 ADH량이 높아지잖아요. 그 비례관계 있죠. 혈장 삼투압이 높아질수록 ADH가 높아지니까 비례 함수처럼 나타나게 되는 거다. 배웠던 거를 그래프로 그냥 표현한 거죠. 자, 기억 봅시다. 기억. ADH는 뇌하체 후엽에서 분비된다. 지식형으로 그냥 맞는 거죠. 그냥 암기하면 됩니다. 가에서 오줌의 삼투압은 P2가 높냐 P1이 높냐. 그럼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다고. 그래서 지금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면 ADH가 많아진다. 그럼 수분 흡수를 많이 하면, 지금 오줌 삼투압을 물어봤잖아. 오줌의 삼투압은 높아진다. 이걸 물어보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관심 가지지 말고, 얘네들은 다 비례관계 있잖아. 화살표 다 증가 다 비례관계에 있으니까 P1보다 P2가 혈장 삼투압이 높으니까 비례관계니까 오줌 삼투압도 P2일 때 더 높겠죠. 근데 P2일 때보다 P1일 때 더 높다고 했으니까 얘는 틀린 보기가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뭘 물어본 건, 이 그래프에서 얘는 혈장 삼투압과 오줌의 양과의 관계를 물어본 거죠. 그러면 1리터의 물을 섭취한 후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을 나타낸 것이다. 근데 물을 섭취하게 되면, 물을 먹으면 혈액이 싱거워지겠죠. 혈장 삼투압이 내려가겠죠. 달라지는 게 아니라 화살표만 반대가 되는 거죠. 혈장 삼투압이 낮아지면 ADH는 안 나올 거고, 그러면 수분 흡수를 안 하니까 오줌의 양은 많아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오줌 생성량을 종속변인 y 값으로 표현했는데, 이게 높다는 것은, 오줌 생성량이 높다는 거는 무슨 말이라고? 오줌 생성량과 혈장 삼투압은
반대죠. 반대니까 오줌 생성량이 많다는 거는 1번 구간에서는 혈장 삼투압이 낮은 거고, 오줌 생성량이 낮다는 건 혈장 삼투압이 높다는 거 아니겠어요? 반대. 많이 하다 보면 이제 금방금방 하게 되는데 처음 할 때는 이렇게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장 삼투압은 2가 더 높죠. 1보다. 그래서 이것도 틀려요. 반대로 돼 있으니까 기억만 맞습니다. 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새로운 보기가 이제 9번에 등장합니다. 새로운 것도 할 수 있는지 제가 물어보기 위해서 이거 하나를 지금 새로 집어넣은 거죠. 이제 까만 박스가 새로운 거야. 자, 가나는 건강한 사람, 정상인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야. 각각 기억과 니은이 변할 때 ADHD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ADHD보다 앞에예요. 앞에 뭐가 어떻게 됐을 때 ADHD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뭐가 어떻게 됐을 때 ADHD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그 조건으로 기억과 니은인데, 금방 여기 옆에서 했잖아. 항상 배움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지. 혈당 삼투압은 증가할수록 ADHD는 증가했잖아. 둘은 이렇게 비례 관계에 있으니까요. 비례 관계. 왜냐하면 기억과 니은은 혈당 삼투압과 혈액량 중에 하나다라고 했으니까. 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니은이 바로 혈장 삼투압. 우리 배웠으니까 비례 관계잖아.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면 ADH 많이 나온다. 비례 관계다. 그럼 나머지 하나는 당연히 이게 혈액량이겠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머지 하나니까 이렇게 할 수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동물 생리학은 항상성의 개념이야. 그러면 ADHD가 나오는 조건 중에 또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주된 조건은 아닌데 혈액량이 감소했을 때겠죠. 제가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면 ADH가 나와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장 삼투압이 낮아진다라고 했으니까, 반대로 다른 조건으로 만약 혈액량이 적어진다면, 혈액량은 반대죠. 그때 ADH가 나와야 수분을 흡수하니까 혈액량이 높아져서 항상성을 유지할 거 아니야. 그래서 ADH와 혈액량은 반대 관계잖아요. 반대. 그러니까 간은 혈액량이 많겠죠. 혈액량이 많아지면 수분 흡수할 필요가 없으니까 반대로 ADH량은 감소하는 그래프여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이 전체 혈액량이 맞고요. 니은은 혈장 삼투압이 맞겠죠. 그럼 변수를 또 하나씩만 다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가에서 오줌의 삼투압은 T1일 때가 안정 상태보다 높냐라고 했을 때 이제 비례 관계를 하면 되겠죠. 혈액량과 어떤 관계 있냐? 혈액량이 작아지면 ADH가 많이 나오면 혈액량은 다시 증가하는 거고. 그래서 물어본 게 오줌의 삼투압이죠. ADH가 많이 나오면 오줌의 삼투압은 증가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혈액량과 오줌 삼투압도 반대 관계야. 반대니까 이 T1일 때 ADH는 많으니까 오줌의 삼투압은 높은 거죠. T1일 때가 더 높은 거다. 니은은 틀리다. 자, 그 다음에 나에서 콩팥 단위 시간당 수분 재흡수량, 수분을 많이 흡수하는 거는 뭐랑 비례해? ADH가 많이 나올수록 콩팥에서 수분 흡수는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비례 관계야. 혈장 삼투압이 높을수록 ADH가 많이 나오니까 수분 흡수는 더 많이 돼. 그래서 여기서 나에서 안정 상태와 T2 중에 T2의 혈장 삼투압이 더 높으니까 T2일 때 수분 재흡수량이 더 크다죠. 더 크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좀 도전적인 문제였나요? 그냥 쉬운 학생들도 있을 텐데 처음 본 학생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겠네요. 그래서 이걸 다 이제 같이 한 게 이제 10번 문제죠. 8번, 9번을 이제 많이 푸는 학생이라면 10번 같이 두 개가 콜라보 되어 있는 것도 잘 할 수 있겠네요. 건강한 사람의 혈액량은 평상시일 때와 기억일 때. 기억은 평상시에 혈액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우리 금방 했죠? 혈액량이 증가 감소 중에 혈중 이 X, 우리 삼투압에 따른 혈중 어떤 호르몬의 농도에서 X는 ADH가 되겠죠. ADH. 삼투압이 올라갔을 때 우리 ADH량이 증가한다. 이건 하나의 변수님이 했는데,
그거랑 또 혈액량이랑 비교해보면 아까 어땠어? 혈액량이 많았을 땐 ADH가 더 적게 나오잖아. 반비례 관계 아니었어 여기서? 혈액량과 ADH량은 혈액량이 어땠을 때 ADH량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봤을 때 둘은 반대 관계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평상에 비해서 기억은 지금 ADH량이 적으니까 기억일 때는 혈액량이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혈액량이 증가했을 때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랑 똑같이 P1일 때가 평상시일 때보다 기억일 때가 수분 재흡수량이 더 많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농도는 혈액량의 3답은 똑같은데 혈액량이 많을수록 ADH는 적으니까 평상시일 때는 ADH량이 더 P1일 때 ADH량이 더 많죠. 그러니까 ADH량과 수분 재흡수량은 비례 관계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억일 때는 ADH가 적으니까 수분 재흡수도 더 적겠죠. 틀리다. 그래서 니은디가 틀리고요. ADH는 콩팥에서 작용하는데 작용하는 기관은 우리가 표적기관이라고 하죠. 기억만 맞습니다. 답은 1번. 앞부분 여기까지 해설 먼저 올리겠습니다. 끝.